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이나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요. 행정에서는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니까는 되게 어려운 물인 거죠. 그 다음에 대인적 처분, 대물적 처분. 그래서 물하면 뭔가 물건에 대한 것 같죠. 그 다음에 대인적 처분, 뭔가 사람에 대한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 처분 같처럼 어떤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사업장에서 행정과 관련돼서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재를 가하는 수단 중에 너가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했으니까 열흘간 업무를 정지를 해. 아니면 한 달간 업무를 정지를 해. 그 다음에 몇 달간 업무를 정지해라고 하면 그 기관 자체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관 자체가. 그러면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영업장을 없애버려. 그러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긴 하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물적 처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업 허가를 받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업 허가 처분 자체가 대물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저 성정모인데요, 뭘 하나 차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성정모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려고 하면 가진 요건이 있잖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비상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차량을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어떤 일정한 집합 장소, 기관에 대해서 처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설 이런 거에다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운영 주체는 사람인지라도 그 허가 자체는 그런 설비, 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물적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대물적 처분에, 대물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기관, 설비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려진 거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 자체에다는 따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료급여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어떤 의사가 A라는 지역에서 A라는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료보험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의료급여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런데 그게 부정청구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인정이 되며 업무 정지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구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했으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받은 의료보험이 이상한 곳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 수단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제재를 딱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의심으로는 안 되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단에서 좀 의심이 느껴져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서 조사를 해봐. 이러한 의심 사례가 있어 라고 해요. 그러면 현지조사 같은 걸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나중에 처분을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의사가 이 A 병원을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딴 지역에 가가지고 B라는 병원을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A라는 병원에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 갑이 여기를 폐업을 해버렸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처분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러면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판례 하나가 있어요. 요양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약간 미스가 있다라고 해도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거에 대한 뭐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주 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약간 누수가 있어서 보면 그러한 의무 제재의 실효성을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뭐 어떤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해서 어떤 요양기관 자체에서 그렇게 부정수급을 해서 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뒤늦게 알잖아요. 그래서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또 폐업을 했어. 그래서 또 딴 데다가 또 차렸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다가 처분하려고 하니까 없애버렸네. 그러니까는 얘가 그 의사가 동일한 의사니까 그 의사가 만든 비병원에다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하니까 왜 나한테 이 병원에다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하냐. 그거 잘못한 건 A병원이지. 왜 나한테 처분을 하냐. B병원에다 처분을 하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는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의 처분 대상은 요양기관으로만 돼 있는 대물적 처분이니까 얘가 폐업을 한 이상 아무리 동일한 애가 개설을 했다 해서 비병원이 있다라고 해도 얘한테 이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 의사가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내가 A라는 병원을 폐업하고 B 병원이라고 하는 걸 개설을 했는데 A 병원에 대한 의무 위반 행위를 B 행위에 대해서 물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의료급여법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폐업한 상황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의사는 업무 정지 처분이든 과징금 부과 처분이든 그거 자체가 대물적 처분이기 때문에 A 병원이 폐업한 이상 내가 개설한 B 병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업무 정지 처분 자체는 그래 대물적 처분은 맞아. 그런데 의료급여법 자체에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그래서 네가 A병원에서 그런 그 부정수급을 한 거에 대해서 네가 다른 곳에서 병원을 개설을 해서 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A에다가 처분을 하려고 하니 얘는 폐업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너한테 일종의 말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이 의료급여법상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인적 처분의 성격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그러한 부정수급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병원이 클수록 수백억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매달 청구받는 돈이 굉장히 큰 병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 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그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을 청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가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러한 2천만 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대인적 성격이 있어서 네가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 했다라고 해도 그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만 하고 그거는 대물적 처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개설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싶었으면 의료법에 의하면 그 의사에 대해서 면허정지든 뭐든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지, 그 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거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저분의 어떤 의무 제재 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에 못할 때는 뭐 차라리 다른 법에 의한 의료인한테 했었어야지, 그 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인에 대해서 제재 수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가는 행위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그 침익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대 해석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처분은 대물적인 처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만 처분을 해야지 그거를 운영하는 자한테 처분할 수는 없다. 근데 어떤 처분은 대물적뿐만 아니라 대인적인 효력도 가질 수도 처분이라는 성격도 가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 기관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처분을 하는 것도 적법할 수 있다. 이런 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업무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하거나, 내 사례는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